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 집이라는 게 매매로서 집을 구하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전세로서 또는 월세로서 집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신규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신규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25년도는 하반기에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조금 몰려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괜찮지만 26년도, 27년도부터는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규 공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가 많이 줄어든 만큼 우리에게는 어떠한 투자의 기회가 생기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신규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재건축 단지들은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것은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인허가 물량의 감소, 그리고 착공 물량의 감소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8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착공한 물량을 본다면은 16,000세대밖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착공이 계속해서 적고 인허가 물량도 적어지게 된다면은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서울은 공급 부족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착공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그리고 재건축 단지로서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유망한 단지들은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포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단지는 재건축 단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에서 가장 유명한 재건축 단지가 뭘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하반기에 조합 설립인가를 앞두고 있고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수가 3,710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지이고 또 역세권을 끼고 있고 주변의 녹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그러한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평균 대지 지분 자체가 한 13.9평 정도 되고 용적률 자체가 148%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준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투자 금액입니다. 만약에 투자로서 성산시형을 접근한다면은 한 7억대에서 8억대 정도로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사업성도 준수하고 대단지고 역세권 아파트인 성산시형 아파트에도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3,700세대 정도가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원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립될 세대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 세대가 조금은 적게 나온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적게 나온다는 점은 추가 분담금 자체가 조합원들한테 조금은 더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이런 부분은 약간의 단점이긴 하지만 장점이 워낙에 많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 7억에서 8억대 정도로 신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건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포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재개발 단지들은 성산시형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성산동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망원동 모아타운 또는 신속통합구역 이런 구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보시면 좋습니다. 성산동이라든가 망원동의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이 될 거고,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재개발 단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대에서 2억대 중반이면은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동구 지역입니다. 자, 성동구 지역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재건축 단지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으로 추진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2개 단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응봉 대림 아파트 그리고 응봉 현대 아파트, 이 2개 아파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봉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 중인 단지로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평균 대지 지분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자, 평균 대지 지분 자체가 15.5평으로 굉장히 좋은 준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용적률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상쇄할 만큼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입지 여건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한강 조망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이 재건축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가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대지 지분이 많고, 그리고 주변 입지 여건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 자체가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응봉 현대 아파트입니다. 자, 응봉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지 지분이 13.6평이고 용적률 자체가 200%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로는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응봉 현대 아파트를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중대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별로 안 좋기는 하지만 일반 분양 세대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로서 투자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응봉 현대 아파트 또한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봉 현대 아파트도 조금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재개발 구역은 먼저 금호 16구역입니다. 금호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2026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착공 예정인 재개발 구역으로서 전체적인 매매 금액은 최저로는 11억 5천부터 한 18억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구역이 바로 금호 16구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저렴한 가격에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재개발 구역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금호 16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금호 16구역도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멀다는 점, 그리고 구릉지라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금호 16구역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호 21구역입니다.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으로 진행되는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구역으로서 약 1,400세대 정도가 들어서는 대단지 재개발 구역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신속통합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투자로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금호 21구역도 조금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이렇게 사업 속도가 빠른 금호 21구역, 금호 16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고, 지금 현재 왕십리역 일대에서 본다면 행당 8구역 그리고 하왕십리 9구역도 지금 현재 신속통합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개 구역도 2억대 중반에서 후반이면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 구역도 성동구 지역에서 눈여겨보면은 굉장히 좋은 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작구 노량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노량진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노량진 뉴타운이죠. 전체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는데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구역은 바로 1구역하고 3구역입니다. 자, 사업 속도 면에서는 1구역하고 3구역이 다른 구역보다는 느립니다. 하지만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강 조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대수라든가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1구역하고 3구역이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 구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적인 여력만 된다 그러면은 노량진 뉴타운에서는 1구역하고 3구역을 눈여겨보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면에서 가장 빠른 게 2구역, 4구역, 그리고 6구역, 8구역입니다. 이 4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구역입니다. 아마도 27년도, 28년도면은 입주할 수 있는 구역들이 바로 이 2구역, 4구역, 6구역, 8구역이 되기 때문에요. 빠른 입주를 원하신다면은 2구역이나 4구역, 6구역, 8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매 금액대 자체가 14억 선에서부터 약 18억 선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 자체가 조금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로 봤을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25억 선 전후가 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투자로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구역이나 4구역, 6구역, 8구역 이 4개 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입지 여건이 좋고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하신다면은 1구역하고 3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노량진 뉴타운이 모두 다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구역하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보다는 매매 금액이 한 1억에서 2억, 3억 정도 비싸다는, 가격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구역이나 5구역,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조금은 작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노량진 뉴타운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나가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제가 매주 목요일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에 맞춰 가지고 뭐 1억대가 됐든 2억대가 됐든 3억대가 됐든 아니면 5억대가 됐든 투자 금액에 맞춰 가지고 투자로서 접근하기 좋은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